안녕하세요. 깡통거리입니다. 오늘은 일본이 조선 총독부 반환을 요구하면서 망언하자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예 건물을 폭파시켜버린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선 총독부는 1910년 일제가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 경복궁 한가운데 세운 기관입니다. 당시 일제는 조선을 영원히 식민지로 삼을 줄 알고 최고의 기술을 동원해 조선 총독부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조선 총독부는 1945년 미 군정에 의해 해체되기 전까지 조선의 입법, 사법, 행정, 군대를 통솔했습니다. 일본이 이 조선 총독부를 경복궁 내에 설치한 이유는 조선의 전기를 끊어버리겠다는 의도였습니다. 35년 동안 조선 왕실 한가운데 자리 잡은 조선 총독부는 치욕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본은 한때 조선을 지배했던 역사적인 기념물로 자랑스럽게 여겼을 것입니다. 조선이 해방된 이후 조선 총독부는 1962년부터는 정부청사로, 1986년부터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그 용도가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건물이 온전히 남아있어 경복궁을 찾는 관광객이라면 어느 위치에서나 조선 총독부를 한눈에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 관광 필수 코스로 경복궁을 방문한 일본 관광객들은 그런 조선 총독부를 보며 국뽕을 즐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1993년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조선 총독부는 시원하게 사라졌습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의 일환으로 조선 총독부를 완전히 철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연히 이 소식을 들은 일본은 멘붕에 빠져 발을 동동 구르며 들고 일어났습니다. 일제의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유물이니 돌 한 개도 건들지 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조선 총독부 건물 전체를 일본으로 이전하겠다며 일본으로 가져가는 비용은 모두 자기네가 부담할 테니 건물을 온전히 두라고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은 그런 일본의 망언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조선 총독부 철거를 계획대로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선 총독부의 첨탑부터 뜯어내고 마지막에는 총독부 건물을 시원하게 폭파시켜 버렸습니다. 철거날 일제의 상징이 제거되자 첨탑 제거 행사에 모인 국민 5만 명이 모두 환호했다고 합니다. 일본 역관광에 대한 또 다른 일화가 있습니다. 조선 총독부 철거 당시 일본 총무처장관 에토 다카미는 일본이 조선을 식민 지배한 것은 자선 활동과도 같다고 망언을 내뱉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김영삼 전 대통령은 11월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일본인들은 버르장머리를 일본어로 번역하지 못해 도대체 버르장머리가 무슨 뜻이냐며 패닉에 휩싸였다고 하네요. 아참, 현재 조선 총독부의 건물 첨탑은 천안 독립기념관 산책로 한쪽에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첨탑은 일부러 땅을 파고 전시해 놓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발 아래로 내려보라는 뜻으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첨탑 주변에는 아무런 보호장치나 그 흔하디흔한 울타리조차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관광객들이 이 첨탑에 음식물, 오물을 던져도 딱히 치우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혹시 저랑 같이 독립기념관에 첨탑 보러 가실 분 계신가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자, 오늘 아주 즐거운 소식과 정말 얼처구니 없는 소식 두 가지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 즐거운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화학 소재 기업인 일본 아데카가 시장 점유율이 높은 반도체용 첨단 재료 개발 기능 일부를 한국으로 결국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이죠. 자, 일본 언론사 니혼게이자 신문에 따르면 아데카는 이 고유 전재료, 즉 하이케이 재료라고 하죠. 이 고유 전재료라고 불리는 화학품 개발 기능의 일부를 한국으로 옮기고 시제품도 생산하기로 했다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실제 이 아데카가 한국에 투자하는 액수는 수억엔, 즉 수십억 원 수준의 꽤나 큰 규모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이 아데카라는 회사는 데이터의 일시 저장에 사용하는 이 반도체 메모리의 용량을 키우거나 기기 소형화에 이용하는 고유전 재료, 즉 하이케이 물질 점유율이 50% 수준으로 세계 업계 선두주자입니다. 특히 한국에선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주요 거래처로 전 세계 13개국에 거점을 두고 있는 꽤나 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데카는 현재 수원시에 있는 연구개발센터, 즉 R&D 센터 면적을 이전보다 2배 수준으로 넓히고 클린룸이나 이 기기를 설치해 차세대 재료의 시제품 생산을 가능케 한다는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자, 아데카가 왜 이런 모습을 보일까요, 여러분?
실제 아데카는 차세대 통신 규격 5세대 즉 5G 등 첨단 재료의 경우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서 일본에서 시제품을 만들어 기존에 수출해 왔습니다. 보안 때문이겠죠. 하지만 5G 전용 수요로 고객과의 제휴를 통해 고기능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현지에서 공동 개발할 수 있는 체제를 정돈하기로 한 것이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 멘트는 아데카가 확장하는 약간 좀 원론적인 멘트예요. 그냥 언론 보도용. 실제 이유는 바로 따로 있습니다. 지난해 한일 갈등이 본격화된 이후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포토레지스트 등 세계 재료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한국에선 화학 소재 기업들이 반도체 재료 국산화를 위한 연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그 생각보다 규모가 크고 심지어 빠르며 괄목할 만한 성과가 아주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두산솔루스가 그동안 일본 업체가 독점해온 시스템 반도체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하이엔드 초극박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초극박을 내년 초 양산 예정인 국내 기업에 차세대 웨어러블 기기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어제 16일 발표가 났는데요. 자, 여러분, 수주도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수주를 떠나서 일본 업체가 독점했던 국내 초극박 시장에 국내 소재 업체가 진입한 첫 사례라는 점이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이죠. 자, 이런 소식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일본 업체로서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본 아데카의 재료는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한국으로 개발 기능의 일부를 옮기면서 고객과의 관계 자체를 강화해서 시장 점유율을 어떻게 해서든 지키려는 것이 그게 바로 목적이에요. 실제 이 아데카의 숨은 목적이란 말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빠르게 일본을 따라잡고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소식, 정말 얼처구니 없는 소식입니다. 이 파렴치한 일본이 또 이제는 세계를 상대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는 27일이죠.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방사성 농도를 낮춘 뒤에 바다에 방류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태평양으로 방류된 오염수가 빠르면 한 달, 늦어도 1년 안에 제주 앞바다뿐 아니라 동해와 서해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다양한 위험한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 국내외에서 아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이틀 전이죠. 15일 마이니치 신문 등 일본 외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르면 오는 27일 강요회의를 열고 오염수 방류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특히 최근 총리가 된 스가 총리죠. 이 스가 총리는 지난달 26일에 후쿠시마 제1원전에 실제 시찰을 하면서 이 가능한 한 빨리 정부로서는 무슨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건지 처분 방침을 결정하고 싶다라고 밝혔는데요. 일본 입장에서는 책임을 어떻게 하고 싶겠지만 우리나라나 세계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일본이 정말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죠. 그리고 일본 정부가 이 해양 방류로 결론을 내더라도 새로운 설비가 필요하고 원자력 규제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가 있어서 실제 방류는 2022년 정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우선 일본 정부가 이렇게 오염수 처리에 급하게 속도를 내는 이유는 오염수를 보관하는 탱크 용량이 오는 2022년이면 실제로 한계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도쿄전력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는 123만 톤에 달하는데 원전 건물 안으로 지하수가 계속 유입이 되면서 하루에 170톤씩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이 오염수에는 세슘, 코발툼, 스트론튬, 안티몬, 삼중수소 등 핵 분열 생성물 및 활성화 물질이 녹아있는 아주 위험한 물인데 일본 정부는 이 다액종 제거 설비 등을 통해서 오염수를 처리하겠다라고는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발암 물질인 이 삼중수소는 걸러내지를 못
못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선 시뮬레이션 결과 일본이 방출할 오염수는 최악의 경우에는 빠르면 한 달 안에 국내 앞바다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시 이